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한자로 얻을 득에다가 아이템의 템자를 결합해서 우리가 꽤 괜찮은 물건을 얻었을 때 득템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득템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려는 물건이 언제 세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좋은 물건이 언제 나오는지 늘 주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이렇게 늘 주시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2대 질환, 뇌 쪽과 심장 쪽에 보험 플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이미 2대 질환 보험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꼭 추가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키워드로 10,000원 한 장으로도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랜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 보험도 득템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출장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병력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꼭 보완이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뇌 쪽과 심장 질환에 대한 보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뇌와 심장 쪽 보험에 특별하게 추가를 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뱃살 비만 때문에 보면은 웃음도 나고 또 한숨도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같은 비만인데도 불구하고 웃음도 짜증도 한숨도 나지 않는 비만이 있어요. 바로 혈관 비만이라고 하죠. 자, 혈관이 뭘까요? 혈관이 우리 온몸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길입니다, 길.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그 혈관이 너무 살이 쪄서, 두꺼워져서, 막혀서 아주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이 혈관, 피와 산소가 지나다니는 이 중요한 길이 어떻게 해요? 뇌로 가서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 심장 쪽으로 가서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봐도 심장이나 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대 질환 말고도 우리가 혈관 질환은 굉장히 지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 추가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빈틈이 있는지 조금 빵빵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요. 또 병력 있으신 분들은 병력이 있으신 대로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매년 건강검진을 하죠. 또 직장에 안 다니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항상 뭐를 재검해라 라고 나오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치밀 유방 많이 나와요.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유선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치밀 유방이다 해서 재검을 요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재검 나오는 게 뭐다? 다시 검진을 해보면 그중에 반 이상이 뭐다? 혈압과 당뇨예요. 그중에 50%가 넘는 게 당뇨와 혈압이
판정을 받습니다. 재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정말 2명이 1명꼴로 당뇨약을 드시거나 혈압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혈압과 당뇨는 뭐예요? 만병의 밑바탕이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또 혈압과 당뇨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혈관 질환의 굉장히 큰 주범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관 질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혈압과 당뇨가 오기 전에 미리 굉장히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미연에 조치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혈관 질환 중요하다 하지만 역시 통계상으로 보면 30대부터 80세대까지 보면 1위는 압도적으로 암입니다. 암. 그죠? 1위는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암 하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암 하면 그거 나라에서 다 해줘. 요즘은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조기에 다 발견하면 치료를 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 2019년도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압도적으로 암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하기 힘든,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가의 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1위에 올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위에서부터 쭉 보면 여기가 다 중요한 뇌와 심장 질환으로 돼 있어요. 이 30대부터 80세대까지 통계상을 봐도 심장과 뇌 쪽 질환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0대에서도 많고 40대에서도 많고 50대에서도 많고 60대, 70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와 심장 질환만큼은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암 다음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보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뇌와 심장.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뇌와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크게 가져가는 부분에서 넓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뇌 쪽 질환은 현재 보험회사에서 뇌 쪽 질환의 진단으로 해주는 코드가 10개예요. 10개. 10개. 그중에서 혈관에 얇아서 터지는 뇌출혈이 여기가 코드가 3개입니다. 그죠? 코드가 3개 들어가요. 그리고 막히는 게 바로 뇌졸중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뇌졸중은 뭐를 갖고 있어요? 뇌출혈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이 같이 되는 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여기까지가 코드가 뇌출혈 포함해서 총 6개가 돼요. 그래서 10개 중에 6개가 뇌졸중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뇌혈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뇌혈관은 어떤 거예요? 터지거나 막히는 게 아니라 부풀거나 꼬이거나 아니면 조기에 두통이 있어서 MR을 찍었는데 발견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코드 4개를 갖고 있는 뇌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 쪽 질환은 어떻게 해요? 항상 뇌졸중까지는 부득이해도 뇌졸중까지는 준비를 하면 좋지만 더 넓게 뇌혈관까지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드렸었고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 혈관이 확 막히는 게 급성이에요. 심장은 코드가 총 6개입니다. 6개. 6개 중에서 어떻게 해요? 급성이 3개를 가져요. 갑자기 막히는 거. 그리고 서서히 막히는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이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이 여기가 6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심장에는 막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맥박도 있어요. 맥박. 근데 이제 맥박까지는 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모 회사에서 심혈관으로 허혈성의 심장을 더 범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까지 들어간다? 막히는 거 말고도 맥박. 심장병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드가 여기도 뇌혈관처럼 총 1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는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이렇게들 많이 준비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심장도 심장 질환으로 허혈성에서 벗어나는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2019년도 심평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그동안 허혈성 심장 질환 하나로는 심장에 관련된 질환은 다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조사를 보니까 허혈성 말고도 부정맥, 맥박에 관련되는 부정맥이나 심부전이나 기타 심장병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차지를 하더라.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 질환을 덮은 심장 질환으로 범위가 더 넓은 심장 질환으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심장병에서도 이렇게 부정맥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그중에 이제 기타나 심부전이 이렇게 차지를 하더라라는 통계상.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확률과 통계로 많이 가입들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심장을 보게 되면 증권권에서 보면 어떻게 대부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있어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너무나들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심장이 어떻게 해요? 급성은 중증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갑자기 확 막혀서 그 자리에서 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 게 서서히 혈관이 막혀가는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은 경증 질환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에서 심혈관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이렇게 코드 4개가 더 추가가 됐다. 중복으로 거듭 말씀을 드려보고요. 뇌혈관 질환은 지금 기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렇게 해서 뇌와 심장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대 질환 말고도 또 질환이 있어요. 혈관은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뇌와 심장은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 이대 질환 외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이 4대 혈관 진단비입니다. 4대 혈관. 4대 혈관으로 진단비를 주는 회사는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모 회사에서 나와 있어요. 4대 혈관에는 이런 거죠. 폐로 들어가는 혈전, 폐색전증이나 폐성 심장 질환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위는 이제 위에서 역류해서 생기는 겁니다. 위 정맥류나 식도 정맥류 또는 대동맥류 이런 게 이제 4대 혈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대 혈관 말고도 이런 4대 혈관까지 준비를 하면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좀 든든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죽상경화야 뭐 혈관에 끈적한 혈관이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아주 경미한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보지 않아도 4대 혈관까지는 좀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협심증도 많이 보지만 협심증 못지않게 많이 보는 게 어떤 거다? 심방세동. 심방세동입니다. 바로 심부전이요, 부정맥 진단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수술도 안 해요. 당일 입원해서 그냥 넣어서 조영술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이런 심방세동 진단으로 내가 받고 싶다 했을 때 어떤 플랜이 나오냐면, 자, 이게 이제 40세 여성과 남성이 2만 원, 그러니까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래서 2만 원대 준비하실 거, 50대도 여성분 3만 원에서 남성분 5만 원대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기존에 암보험도 있고 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담보가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 바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뭐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좋지만 내가 추가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갱신으로 보장의 폭을 훨씬 넓혀가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내가 심방세동, 부정맥이나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보장이 이루어지냐면, 자, 뇌혈관과 심혈관이 코드가 10개씩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면 여기 심혈관 진단에서 1,000만 원 받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요. 수술하면 또 1,000만 원 받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또 수술이 들어가요. 간혈을 하든 비간혈하든 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술비가 2,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입원하면 입원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내가 심방소동이 됐든 협심증이 됐든 어떤 질환을 했을 때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하면 실손보험 굉장히 많이 올라도 보완 대책도 되고, 아니면 실손보험하고 중복으로 받아서 혜택을 넓게 가져가셔도 괜찮겠죠. 그럼 내가 심방세동 말고도 내가 뇌출혈이나 뇌혈관 어떤 질환이 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1,000만 원 받고, 그죠? 똑같이 수술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성 심장병이라든가 아니면 위 정맥류라든가 식도 정맥류 이런 진단이 오면 진단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요? 5대 혈관에서 받습니다. 5대 혈관 중에서 죽상경화증을 뺀 나머지 4대 혈관에서 똑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진단비 1,000만 원 받고 어떻게 들어가요? 5대 혈관 수술비에서 또 1,000만 원씩 받으면 돼요. 그러면 심장 쪽에서도 부정맥이 됐든 심부전증이 됐든 기타 심장병이 됐든 협심증이 됐든 진단비 받고 수술비 받고, 그래서 보장의 혜택이 기존보다 굉장히 혜택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추가로 계속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 좋게 갱신형으로 추가 보험을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갖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했을 때 어떤 재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비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하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333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전에는 325 보험이었어요. 내가 병력이 있고 진단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325라고 하는 325 플랜으로 많이 갔지만 이제는 333 플랜입니다. 물어보는 기간도 짧아졌지만 보장의 혜택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333은 뭐냐면 3개월 이내, 지금부터 3개월에. 그러면 꾸준히 혈압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고 만성위험약을 먹고 있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3개월 이내는 뭘까요? 가서 혈압약을 했는데 뭐 입원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추가로 다시 어떤 재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진단만 받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혈압약 타고 당뇨약 타고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이내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한 이력이 있느냐 수술한 이력이 있느냐 요거 통과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5년 이내 암을 물어봤었죠. 이제는 뭐 어떻게 물어본다? 5년이 아니라 3년을 물어봅니다. 3년을 물어보는데 6대 질환만 물어봅니다. 암이냐,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요 6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333은 기존의 325에 비해서 이 3년 이내를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5년 이내에서는 암만 물어봤지만 여기는 3년 이내에서 6대 질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6대 질환 요것만 패스를 하면 내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325나 이런 거보다 333 보험으로 하는 게 보험료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암 치료하고 나서 3년이 경과했다? 통과 가능합니다. 뇌 쪽 질환이 왔어요. 치료 3년 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협심증, 심장도 마찬가지죠. 3년이 경과했어요.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팁을 잘 알으셔가지고 내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3년 이내 입원한 것도 있고 수술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중대질환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보험을 가입을 못하나?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7일 이내 입원하거나 3개월이 경과한 이런 경미한 것들은 그냥 고지만 하면 자율적으로 인수를 다 해줘 버립니다. 그런 질환에는 뭐 안과 질환도 있고 호흡기, 산과, 뭐 비뇨기 양성, 구강이나 피부 질환, 생식기 질환, 화상, 골절 이런 거 경미한 것들은 그냥 고지에서 인수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입원 기간이 일주일 이내고 뭐 대장의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어떤 무릎, 디스크 이런 수술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고지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인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병력이 내가 이렇게 3년 이내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병력이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심사를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사를 받으셔서 결과가 거의 인수해주는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333 보험으로 병력 있으신 분들 해보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325 보험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암이나 뭐 경계성 유사암, 갑상선암 구분 없이 다 1,000만 원씩 들어가 암 진단비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급성도 1,000만 원씩 들어갔고 또 우리가 좋다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폭넓은 123대 수술 특약도 다 들어갔어요. 응급실 비용도 들어갔고 나비면제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했을 때 기존의 325 보험과 333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납니다. 50대와 60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료 얼마나 인하될 수 있는 효과를 보나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 보험료 이렇게 비교해서 좋은 담보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팁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질환 너무나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꼼꼼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병력이 있어도 보험료 비교 필수.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내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 비교하시고요. 이런 40대에서 60대에 계신 분들 진짜 혈관 질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혈관 질환만큼은 조기 발견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시고 건강검진 놓치지 마시고 꼭 준비를 하셔서 혈관 질환만큼은 꼭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요즘 건강검진해 보셨나요? 자, 사실 요즘 병원에 가기도 좀 무섭게 느껴지는 시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은 연령대 40대에서 60대의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꼽히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뇌와 심장 쪽 오늘은 플랜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가장 넓은 범위로 알았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넘어서서 이제 부정맥, 심부전, 빈맥까지도 진단비를 주는 유일한 한 가지 보험이 있다고 해서요. 자, 그런데 이 보험은 건강하신 분들까지만 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 방심하실 때 저희 시청자분들은 건강할 때 미리 이 보험에 가입해 보시면 좋겠고 유병자분들을 위한 플랜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병을 좀 앓으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약을 드시거나 3년 전쯤에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셨다. 이런 분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3년 전쯤에 심장병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어렵겠죠. 3년이 넘어야 되겠죠. 3년이 넘어야 되고 이런 혈관 질환은 솔직히 이 혈관하고 무관한 어떤 디스크 수술이라든가 무릎 수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할증보험료 없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전에 어떤 질환이 있었다 이러면 솔직히 병력 333 보험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325 보험에는 되겠죠. 거기는 2년 이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325 보험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333 보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의에 나왔던 어떤 그 심혈관 이런 쪽에는 다른 수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분들도 일단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과거에 유병자라고 이대 질환에 관련된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됐던 걸 생각하면은 뭐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대장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쉽게 내시경도 많이 받으시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흔하게 또 용종도 없애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용종 제거를 했어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 보험 일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하고 조건 없이 똑같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오히려 병력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더 좋은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뭐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대장 용종 절제하셨던 분들도 질문사항이 한 가지만 물어보는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뭐 5년 이내 암이었냐, 협심증이었냐, 간경화가 있었느냐, 요거에만 해당이 되지 아니면 암보험도 할증보험료 없이 충분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꼭 문의를 해보시면 답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뇌 쪽, 심장 쪽의 보험 플랜, 보험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 암보험보다도 특히나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 가입을 원해도 나이가 많다고 혹은 병력이 많다고 해서 돈을 내고 가입을 한다고 해도 가입을 좀 시켜주지 않거나 가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보험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대 질환 보험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나는 이미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이대 질환의 보험이 있어도 보장의 가입 폭을 좀 넓혀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유리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이걸 딱 보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처럼 10,000원 한 장이 초라하고 좀 작게 느껴질 때도 없었던 것 같은 게 예전에는 10,000원을 용돈으로 받으면 그래도 친구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그쵸. 요즘은 혼자서 쓸쓸히 먹을 것도 뭐 충분할까 싶네요. 실제로 10,000원 갖고 2명이 먹기는 어렵고요. 네. 자, 제목이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맛있는 것 좀 먹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20,000원 넘는 거. 또는 그쵸. 10,000원에서 20,000원 다 10,000원이 넘는 거거든요. 예. 여기도 뭐 샘플링이 나왔지만 삼계탕도 보통 16,000원. 뭐 그렇죠. 비빔밥도 맛있는 데 가서 좀 먹다 그럼 15,000원. 물냉면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배고프네요. 그죠? 우리 점심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10,000원의 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뭘 할 수 있지? 옛날엔 1,000원이라 했는데 요즘은 10,000원입니다. 네. 근데 이 10,000원으로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쓴다면 우리 집에 아주 짭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우습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이거 한 지금 달에 10,000원. 10,000원이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요즘 최근에 보면 40, 50대가 아닌 20대, 30대한테 그 암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우리가 것 이제 같아요. 기존에 40대는 당연히 암이 많구나 해서 보험료도 제일 비싼데 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 30대 또 30대 초반에 암보험이 암 진단금이 많이들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건강진단이에요. 일찍 발견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회사를 들어가면 건강검진 아주 세밀하게 하고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다 보니까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8,000명 정도가 갑상선암으로 가입이 되고 막 이런 정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진단을 받고 갔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전문가님 그 김정석 전문가님도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진단을 받고 갔을 때 나라에서 해주는 우리가 말하는 급여, 네. 의료보험이 되는 부분에서 5%밖에 안 돼요. 암 진단을 받으면. 근데 그게 연기나 일기 정도 됐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어떻게든 내가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일기가 넘어가거나 특히 유방암, 폐암 이런 정도에 됐을 때는 고가의 치료를 권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암보험이 있으신데 또 자꾸 가입을 원하시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주변에 암 들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앵커님도 요즘 많이 듣고 있지만 네. 표적 항암 치료를 요즘 맞아요. 암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정말 제가 고객 아는 분들 한 7, 80%가 권유를 받게 된다는 그래요? 거죠.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주사 한 번 맞는데 400만 원. 근데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10번, 뭐 어떨 때는 20번까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말이 그렇지 갑자기 내가 4, 5천만 원의 돈을 준비하지 않은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역시 발병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비싼데 우리 젊은이들 아주 어린 친구들은 정말 10,000원이면 항암 표적 항암 5,000도 되고요. 암 진단비 2,000에 요즘 유사암 1,000만 원 다 넣었어요. 10,000원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네. 그다음에 항암도 500만 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상선 초기에 들면 2,000만 원 진단비 이렇게 쩍절하게 또 우리 왜 대장 내시경 하면 아까도 나온 용종 그다음에 유해도 용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 비용이 남자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6세, 20세까지도 10,000원이고요. 25살이 됐을 때 1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4,000원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바깥보다 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자는 조금 여기보다 비싸요. 그만큼 어릴 때 암 진단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중요한 건 보험료가 비싸다. 비싼 게 아니고 발병률이 높아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구나. 이거를 알면 돼요. 와,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뭐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줄 돈으로 그냥 이거 보험 하나 가입시켜주면은 정말 큰 암 진단비나 치료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지금 제가 30년을 갱신했으니까 만약에 16세라고도 46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40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20대면 5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30년
24시간 동안. 예. 그럼 치킨 한 마리 값보다 더 싸요. 그렇죠, 절반이죠. 그런데 5천만 원이나 진단금과 치료비를 내가 진단을 준비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일종의 내가 있는 기본에 살짝 얹어만 넣어도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작게 쓸 수 있어요. 와,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오늘 이미 이야기 충분해 주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남아있거든요. 또 있어요.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저 자동차 보험 가입 다 했는데요. 예. 거기서 다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보시면 내가 차 사고를 내가 냈든 뭐 하면 어떻게 되죠? 차 사고를 내가 내면 상대방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에서 해준다는 예. 얘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차에 바치면 내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이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내가 다쳤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장이 안 되는데 이 운전자 보험이 최근 다시 부각이 되고 있던 게 작년에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가 부각이 됐는데 예. 저는 지금도 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요즘 도로에 보면 제한 속도가 60km였는데 요즘 보시면 50km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중대 과실 속도 위반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빗길, 눈길, 의외로 중과실이 많은 상태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치료는 내가 보장을 해줄 수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지만 내가 다쳤을 때 이 부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운전자 보험인데 이건 그래서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샘플링으로 옆에 나가는 거 보시면 이런 보장들은 누구냐? 제가 보장받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내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 보상에서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예. 1에서 14등급. 뭐 14등급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접촉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좀 찍고 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14등급 정도 되는데 예. 이때 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좀 물리치료나 좀 도수치료를 받을 때 부담 없이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겠네요. 얼마에? 10,000원에 하는 거죠. 이게 10,000원이구나. 그 운전만큼은 정말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까딱하면 내가 뭐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같다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운전자 보험 그럼 정말 10,000원대 가능한지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1급이라는 아주 중대한 어떤 내가 사고 내서 내가 크게 다치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까지 큰 사고는 많지 않더라도 아주 자잘하게 우리가 다쳤는데 요즘 말하는 도수 치료라든지 내가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내가 다친 거는. 내가 사고 낸 거에 내가 다친 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치료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줘요. 그러나 내가 중과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쳤을 때는 우리가 합의금이라는 걸 줘야 되는 건 형사법에서 해당되는 내 조항이 걸려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합의를 하는데 지금 최대 1억까지 합의금을 해줄 수 있는 거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변호사 비용 2천만 원에 벌금 3천만 원. 물론 스쿨존에서는 3천, 그다음에 일반에서는 2천이고요. 그다음에 그 스쿨존에서 6주 미만 아주 작은 사고가 나도 우리가 합의금을 해야 돼요. 지금은 민식이법이 바뀌어서 그것까지도 보장을 다 해주는데 10,000원이면 된다는 거죠. 와, 운전자 보험 뭐 편한 마음으로 가입을 해놓는 게 어쩌면 내가 돈을 벌어가는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25세 남자는 11,9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한 2,000원 올라 있지만 여자는 40세, 45세, 50세까지도 10,000원이면 가능해요. 50대 때도 10,000원대요. 네, 왜냐하면 여자는 사실은 운전을 그렇게 남자분보다 많이 안 하고 조금 조심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50대까지도 10,000원이 가능하고요. 남자분들은 10,000원에서 12,000원, 15,000원 안쪽으로 이런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의무 가입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장받는 건 상대방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다쳤거나 내가 했을 때 뭐 자동차를 하다가 운전해서 내가 이게 무릎에 이게 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와요. 이건 운전자 보험에서만 나오는데 이런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10,000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00원 한 장으로 이런 넉넉한 보장 챙겨가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아이를 위한 암보험도 10,000원대를 준비해보고 나를 위해서도 운전자 보험 생각해봤잖아요. 네.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네. 또 10,000원 가능할까요?
요번에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네. 부모님들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나가신 사고 제가 2건 전화를 받았거든요.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어서 심하게 안 넘어져요. 픽 넘어져서 푹 부딪혔는데 그냥 금 쭉 간다거나 골절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넘어지시면 일단 입원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부모님들 양부모 결혼하신 분은 4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들을 다 어떻게 내가 케어하느냐. 그래서 제가 겨울철 낙상 사고인데 겨울철뿐이 아니에요. 여름에 빗길에도 잘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제가 이제 여름철도 얘기했지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왜냐하면 몸이 둔해서 그래요. 몸이 이제 여름보다는 몸이 둔하고 옷도 두껍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미끄러지셔도 쿵 하고 넘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이 뼈도 좀 많이 약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고가 많고 오래 가신다는 거죠. 뼈가 잘 안 붙어요. 아기들은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짱짱하게 붙는데 어르신들은 이게 깁스를 하셔도 굉장히 오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효도플랜도 10,000원이면 돼요. 나이가 있으신데 되네요. 네. 이분도 여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해 수술비 150만 원. 상해 수술비가 큰 상해 수술비가 아니라 자잘하게 하더라도 상해 수술비 나가고요. 상해 일당이 10일 한도가 5만 원 있고요. 60일 한도가 5만 원. 이게 중복 가입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20일 정도 했다 그러면 1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시고요. 중환자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응급실 들어갔고 골절 진단 30에 깁스 50만 원. 요렇게들 하고 다 했는데 65세 어른이시네. 남자분이 7,000원밖에 안 들고요. 여자분은 6,700원이에요. 75세 되신 분도 8,100원, 7,100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2분을 다 한꺼번에 했다고 해서 지금 15,000원 했지만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면은 그 돈이 좀 쌓여서 나중에 예. 5년 있다, 10년 있다 또 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뭐 조금 나이가 있다고 보험이 무조건 비쌀 거다라는 생각도 편견이라는 거를 좀 이 보험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요. 이 특히 골절이나 이런 부분은 예. 뭐 어린이 보험할 때도 왜 애들 보험에서도 골절이 뭐 그렇게 다치겠어라는 생각으로 많이 빼세요 젊은 분들. 그런데 골절은 정말 60대 이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런 그때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10,000원으로 요런 보장을 받는 거죠. 여기 그래요. 보면 상해 수술하고 7일 입원했는데 227만 원이에요. 그만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골절 진단비 깁스 8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00원 했는데 정말 네. 넘어지셨다면 이런 문제가 바로 부담되거든. 사실 227만 원. 우리 부모님이 다치시면은 환자 본인도 물론이지만 가족 전체가 같이 나서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양가 부모님을 다 챙겨 드린다고 쳐도 4만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든든합니다. 네, 이게 자, 다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다 챙겨 드렸으니까 가족 전체를 지킬 수 있는 10,000원 플랜이 있으면 저도 볼게요.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사실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재보험이에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은 화재보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비례보상이라서 그게 뭐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 전 가구를 나눠서 주다 보면 우리 집이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말 몇 천만 원밖에 안 해요. 한 1, 2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화재가 났을 때 하나 정말 이런 배신감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비례보상이니까 금액이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제3자 물건은 조금 보장이 되지만 중요한 거 옆집에 번졌어요. 번지고 누가 다쳤어요. 이거 보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예. 그리고 옆집에 번지면 그게 1, 2억으로 되겠냐고요. 그럼 내가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 되는 집에서 거죠? 화재가 원인이 되면 옆집으로 번진 그 모든 거는 다 내 책임이에요. 그럼 세입자분들도 내 집 아니다라고 가입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 그쵸. 집주인에게 보상해줘야 다 되겠네요. 복구해줘야 돼요. 아. 내가 나갈 때는 그러니까 집주인은 생각해보세요. 집이 타버렸으면 네. 세입자한테 원상 복구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도 네. 마찬가지고 내가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화재보험만큼은 정말 중요하고 최근에 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뉴스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본다면 화재보험 중에서 여기 뭐가 있냐면 그 이웃집 화재 담보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화재 폭발을 하는데 그게 20억 정도 보장을 받거든. 요즘 이제 예. 옛날에는 10억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억까지 됐어요. 2배로 뛰었네요. 그 얘기는 뭐 얘기했어요? 그만큼 보상을 해줄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도가 늘어난 거지. 10억 갖고 다 됐다고 하면
뭐 안 늘어났겠죠. 그럼 20억이 됐는데는 얘기는 그만큼 화재에 대한 위험에 또 화재가 발생하면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화재 담보 중에서도 또 하나는 화재가 나면 우리 집 건물, 그다음에 가재 도구 다 되고요. 또는 그 붕괴 위험이라고 왜 지난번에 그 산 밑에다 집을 져서 붕괴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화재 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요? 침강 붕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화재가 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고 이걸 수리해야 될 때 임시 거주비도 나오고요. 대표적인 거 꼭 필요한 거죠. 벌금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오면 예. 나라에서 주의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는데 이 벌금이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화재 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누수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요. 집을 살다 보면 아파트에서. 네. 그러면 그 담보 중에서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의 책임에서 누수 보상이 조금 다르게 있는데 그 가족 일상 배상은 아랫집 즉 내가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내려가고 있으면 아래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누수 탐지나 마루를 막 철거를 해갖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루를 막 철거해서 다 뜯어냈는데 그럼 우리 집 거잖아요. 그거 네. 보상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랫집에는 천장도 해주고 다 해줘요. 왜냐면 여기는 저기 자체가 배상 책임이니까 내가 물어줄 거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가족 일상은 배상을 하는데 우리 집에 막 뜯어놓고 뭐 이런 거 마루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담보 중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담보가 있어요. 이거를 예. 가입하시면 우리 집 마루 교체 비용까지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시설에서는 아랫집에 그 피해를 입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란히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 또한 이제 여기도 또 나오죠. 제가 요게 좀 굉장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예. 네, 우리 집 누수, 이웃집 누수했고 또 하나 화재보험에 재밌는 게 12대 가전제품 그 수리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 텔레비가 커지고 얇아졌잖아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브라운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면 막 뜯어갖고 부품 뭐만 갈면 됐는데 요즘은 그냥 판이래요. 이쪽 판, 이쪽 판 반으로 돼 있어서 그 판 전체 그 말하자면 반도체 하나를 뜯어서 다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이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이걸 네. 보상해 준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보상해 주는데 12대 가전 중에서 특히 이제 10년이 넘은 가전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집에 새로운 가전 제품을 준비했다거나 요즘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건조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비를 다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2, 3천 원이면 돼요. 와, 그래서 정말 연일에 100만 원 해주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불이 나는 것도 뭐 큰일로 보이지만은 뭐 깜빡해가지고 불 켜놓고 갔다가 화재로 번지는 일들도 많고 이것만 보장받아도 10,000원이면 너무 감사한데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좀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쭉 했는데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점심값도 안 되는 이 10,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녀들의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에 암 진단금 2천만 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갱신형 보험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해서 나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전자 보험은 정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운전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필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장수 시대가 돼서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주 다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재 보험 요거는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뭐 화재가 언제 어디서 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준비를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이렇게 가입하세요라는 팁을 좀 주시죠. 네, 제가 보험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험은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고 어릴 때 가입할수록 내가 아주 다양한 보장을 아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렴하지만 큰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좀 뭐라 그럴까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돈으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좋은 커피 가면 저는 지난번에 강릉 가서 커피 18,000원 주고 마셨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유명한 커피점에서 18,000원이라는 커피값보다 적은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어떤 암보험 또는 우리 아이의 그
건강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부모님 위한 상해보험도 준비를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중요한 건 보험은 딱 그 목적에 맞게 가입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목적을 그러니까 둥부스럽게 뭉쳐서 하지 마시고 목적에 맞춰서 딱딱 골라서 하시면 이렇게 저렴하고 요긴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 10,000원 한 장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자잘자잘한 그런 작은 보장들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몇 천만 원의 암 보장을 10,000원대로 가입해 주실 수도 있겠고 나를 지켜주는 운전자 보험, 정말 사고가 났을 때 내게 도움되는 운전자 보험도 10,000원대 가입 가능하고요. 자, 우리 부모님 위해서 다치실 수도 있는데 10,000원으로 상해 보장에다가 가족 전체를 지켜주는 이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도 방심했다가 뭐 집주인이고 세입자고 큰일 날 수 있는데 이런 보장들도 10,000원 한 장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 마실 돈 아껴가지고 한번 오늘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살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보겠습니다. 60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혈압약과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데 지금 2009년도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밖에 없는데요. 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되는데 지금 이 보험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네.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부담도 낮추고 보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혈압약과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기존에 이미 실손보험이 없으셨던 게 아니고 이미 가입하고 계셔서 유지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어도 뭐 정신질환이나 뭐 척추 관련 질환만 아니면 지금 현재 실손이 착한 실손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은 A 회사에서 A 회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는 가입이 안 되고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대로 현재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전환이 가능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기존에 이제 힘들게 오랫동안 실손보험을 유지를 잘 해오셨는데 극소수의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보험금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건강하신 분들도 솔직히 이 실손보험 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똑같이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면 충분히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분처럼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비가 너무 올라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착한 실비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보장들, 생각보다 저렴한 보험료 한 10,000원대부터도 내게 필요한 보장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